안녕하세요. 인생 한 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후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그 노후의 여러 선택지들, 특히 자녀와의 관계 문제라든가 또 경제적인 독립성, 그리고 이 주거 문제까지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셨던 분, 김영숙 씨라는 분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아, 사회복지사셨군요. 현장 경험이 풍부하시겠네요. 그렇죠. 평생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정작 본인의 노후는 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퇴직하시고 딱 1년 만에요.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심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신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퇴직 후에 바로 큰 수술을 받으셨군요.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혼자 생활하시기가 힘드셨겠어요. 네, 맞아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결국 큰아드님 댁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의지가 되고 좋으셨을 텐데요. 네, 처음에는 관계가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며느리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한 공간에서 계속 부딪히다 보면 네,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양원. 아무래도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돌봄 부담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요양원 비용이 월 300만 원인데 이걸 김영숙 씨 본인의 전세금으로 내자는 제안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전세금으로요. 그건 정말 김영숙 씨께는 평생 모으신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평생을 다른 어르신들 상담하면서 자식한테 절대 경제권 넘겨주면 안 된다. 노후 자금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분인데 어휴, 본인이 딱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월 연금이 180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180만 원이요? 그럼 월 300만 원 요양원 비용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자녀분들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런 것 같았다고 해요. 이게 참 당사자인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생각 차이가 여기서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일단 부모님의 안전, 그리고 현실적인 돌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생각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는요. 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생 내가 잃고 온 삶의 터전, 그리고 내가 모은 자산을 잃는다는 그 상실감이 엄청 나거든요. 또 자식에게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큰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아, 그렇죠. 자존심도 많이 상하실 것 같고.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짚어봐야 할 핵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노후자금, 특히 이 전세금처럼 주거와 직결된 큰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본인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노년기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결국 김영숙 씨는 큰아들 집에서 나와서 작은 따님 댁으로 가셨다고 해요. 아, 그럼 좀 나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작은 따님 부부 역시 결국에는 요양원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때 김용숙 씨는 내가 정말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어쩌면 자녀들이 내 전세금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셨대요. 참,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게 바로 경제적인 독립성이 단순히 그냥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녀와의 관계 설정이나 노년기 자존감에까지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의존적인 상황이라는 게 때로는 가족 관계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김용숙 씨는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혼자 살기로요.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신 거죠. 정말 큰 결단이셨네요. 혼자 생활이 어려우셨을 텐데. 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죠. 간병 비용이 월 240만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연금 180만 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비용 부담이 상당히 했겠네요. 게다가 간병인이 너무 자주 바뀌고 또 아무래도 타인과 함께 살다 보니 사생활 침해 문제도 계속 생기고요. 그렇다고 요양원에 가자니 예전에 본인이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봤던 모습들이나 또 요양원에 계신 지인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뭐 자식들이 점점 찾아오지 않는다거나 너무 통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들 때문에 거부감이 아주 크셨다고 합니다. 정말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었네요. 비용 문제, 사생활 문제, 그렇다고 요양원은 가기 싫고 정말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김영숙 씨의 그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과 정보력이 빛을 발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내신 거죠. 오, 어떤 대안이었나요? 바로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었습니다. 아,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생각보다 조건이 괜찮더라고요. 월 임대료가 한 18만 원 정도고요. 보증금도 1,000만 원 정도로 아주 저렴한 편이에요. 와, 정말 저렴하네요. 월 18만 원이에요. 네. 게다가 노인분들이 살기 편하게 무장애 설계는 기본이고 뭐 안전 손잡이라든가 비상벨 같은 안전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요. 기본적인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어휴, 그 정도면 정말 괜찮은 조건인데요. 시설도 좋고 비용 부담도 적고. 그렇죠. 그리고 김영숙 씨는 사회복지사 경력이 있으셨잖아요. 이게 또 가산점으로 작용해서 입주 가능성도 꽤 높았던 거죠. 아하, 경력 덕분에 또 유리한 점 있었군요. 야,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 주거 형태네요. 맞아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막다른 길처럼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보를 찾고 문을 두드리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해결책, 그러니까 제3의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요양원 아니면 자식집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길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죠. 어떤 관문이었을까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그 전세금을 이제 온전히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아, 그 부분이 정말 쉽지 않으셨겠네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엄마 돈은 이제 엄마가 쓸 거야. 너희들 도움 안 받고 내 힘으로 살고 싶어. 라고요. 와, 정말 대단한 결단이십니다. 그 말씀 하시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주체성, 통제권을 되찾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선언은 단순히 돈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남은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신 후에 김용숙 씨의 삶은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어떻게 변화했나요? 우선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요. 또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하면서 외로움도 훨씬 덜 느끼게 되셨대요. 그리고 예전 사회복지사 경력을 살려서 그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봉사도 시작하셨고요. 와, 봉사까지요. 정말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나 기대로 얽힌 그런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로 다시 만들어진 거죠. 뭐가 있느냐 없느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 주체성, 그리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노후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요양원에 가거나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김영숙 씨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결책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노후의 가능성들을 미리 좀 찾아보고 준비해서 노년기의 어떤 존엄성 그리고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가 아는 선에서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노후를 고민하는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